일인학습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루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이루다학교 교사 김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멀리 그 친지분들을 찾으러 가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는 참 그 응급실 그 대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아프지 말아야 했던 그런 좀 위태로웠던 명절이었는데, 다행히 뭐 그 기사를 보니까 응급실 그 이용 수가 되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도 뭐 큰 탈 없이 명절 잘 보내고 왔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 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사실 병원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 또 때로는 뭐 어떤 친구는 아프지 않지만 아프고 싶은 해서 꾀병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친구들이 아플 때 내 컨디션을 잘 표현하는 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이 책을 토대로 해서 생활기획력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11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관한 그런 생활기획력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선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성인반까지 있는데, 학교에 학생들이 병원을 스스로 가는 편인가요? 일단 저는 초등반을 맡고 있는데, 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편이고요. 저 아직은 어렵죠. 하지만 뭐 중등반 이상은 간혹 이제 혼자 다니기 좀 쉬워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어렵지 않은 친구들은 더러 혼자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인반은 어떤가요? 저희 반은 뭐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거의 다 뭐 아픈 상태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뭐 진료 과목 찾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뭐 때로는 조금 과하게 좀 찾는 경우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뭐 아픈 데가 사실은 선생님, 저희가 왜 감기 이제 주로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유행하긴 하지만, 감기나 코로나 그런 호흡기 증상 혹은 뭐 배 아파서 뭐 체해서 그런 찾는 뭐 내과 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리가 뭐 이렇게 뭐 어떤 뼈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정도 진료 과목 안에서 스스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다니는 편이에요. 네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우리 경계선 친구들, 느린학습자 친구들 보면 정기 진료를 받는 편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심리 치료도 있지만 네. 또 질병을 계속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정기적으로 부모님이 항상 그 시간대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매주든 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기진료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병원이니까 그 부분을 혼자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것도 자립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실제로 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는 진료를 보러 갈 때 정말 종합병원인데도 혼자 지하철 타고 가서, 종합병원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스스로 다 하고 그 다음 진료까지 예약하고 오는 경우를 보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오늘 이 책 내용은요, 실제로 병원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는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이 내가 아픈 부분이 어딘지 인지를 하고, 정확히 인지를 하고, 또 이 아픈 부분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이 다양한 진료 과목에 대한 학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 기획력 향상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네. 뭐 저희 친구들 중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선천적인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는 친구,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약을 받아서 이렇게 복용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가서 늘 다니던 병원이니까 가서 진료보고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받아오고 뭐 그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도 무언가 처음 시도할 때는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저희 친구들은 아마 그 긴장이 조금 더 가중이 되어서 아마 혼자 뭔가 혹은 이게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 진료를 받기 이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우선 나의 컨디션을 내가 스스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좀 키우는 거.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거나 뭐 눈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체크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파도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왜 아픈데 도움을, 물론 또 너무 잦은 도움을 요청하는 네. 친구도 있죠. 근데 진짜 아픈데 도움을 끝까지 요청 못하는 친구는 왜 그럴까요? 어린 친구들을 보면 네.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견디는 친구들도 있는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파서 불편하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여기 양호 담당을 맡으시고 계시죠? 어제도 사실 약을 사하려고 약국에 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교사회의를 할 때 약을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아이들은 약을 정말 자주 타는 친구가 네, 있죠. 맞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1년 내내 약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의 종류가 거의 해열제나 그다음에 소화제 네, 네, 이런 네. 경우, 네. 네, 아니면 데일밴드. 네. 이루다니께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밴드죠. 데일밴드. 데일밴드. 데일이라고 해야겠다. 어쨌든 밴드인데 네. 그러면 저희 아픈 기준이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이거는 왜 그럴까 고민도 되고 과연 이 약을 계속 줘야 될까? 그쵸.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픈 정도를 네. 정확하게 판단해서 약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잘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교무실이자 양호실이기는 하지만 약을 받으러 보면은 꼭 오는 친구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때로는 이제 그게 정말 신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통증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나서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어떤 신체적으로 표현이 돼서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또 그 특처방을 제가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대화와 사랑이죠. 그래서 대화를 좀 해서 돌려보내는 이제 그런 친구는 정말 뭐 진짜 몸이 뭐 아픈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저와의 어떤 그 대화 혹은 많은 관심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약을 좀 양호 선생을 하다 보니 좀 알겠더라고요. 눈빛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그 응급 상황이 있죠. 피가 막 어딜 베어서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옷에다 쓱 닦고 그냥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너무 과하게 양호실을 들락날락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이제 그런 심리적인 안정의 그런 처방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로 피가 철철 나는데 선생님한테 말 안 하고 집을 그냥 끝까지 있다 가는 친구들의 마음은 왜 그런 걸까요? 사실 뭐 그 부분은 선생님도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반을 맡고 계시지만 저희 이제 성인 친구들도 분명히 아팠을 건데 그 다음날 오면 상처가 더 이렇게 깊게 나서 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네 어저께 뭐 하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런데 왜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았니? 근데 그냥 낫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님들과 그 어떤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또 하나의 어떤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또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치료 부분에 많이 신경을 더 쓰시는 부분도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그냥 어떤 자연 치유적인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정도는 자연적으로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어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염려가 심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될까 봐. 네, 그래서 스스로 감추고 가장 편한 집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가 정말 도움을 청해야 된다거나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들이 이런 기억력 향상이나 평소에도 부모님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대중적인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일반적인 그 정도의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약간 좀 묻어나게 하는 자연치유. 자연치유. 그래서 네. 베이비를 거의 안 쓰는데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피가 나도 대응도 안 하고 아프다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어떤 기준을 조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그 기억력 향상 책에서 이제 여기 페이지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11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아이가 아팠을 때 코가 예를 들어 막혔는데 나는 어느 병원을, 어느 진료 과목을 찾아서 가야 하나 라는 것을 이제 이슈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해 보았는데,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인데요. 그 위에 이제 지문은 교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두 친구가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건데, 요거 예 선생님이랑 두 분이 해주실까요? 진짜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훈이 하시겠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네. 승준아, 너 그 소식 들었어? 옆반 성우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대. 정말? 입원했나? 병문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입원은 안 했을걸? 그냥 병원에 갔다는 것 같은데. 어디 병원이래? 그 무슨 수정이비인후과인가 그랬는데. 그래? 근데 나도 목이 붓고 코가 막혀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점 발견하셨나요? 요 지문 저희 학교 아이의 대화를 그대로 딴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티키타카를 잘하는 편인데도 수정 이비인후과인가?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이 그래?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사실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서로 다 아는 상황처럼 가위 좀 줄래 이거를 선생님 거기 풀 좀 줄래? 풀 여기 있어 하면서 가위 주잖아요. 그쵸. 근데 이해하죠. 요거는 조금 다른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 것 같네요. 물론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 그 어린반 친구들의 기준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뭐 혼자 병원도 정말 잘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스스로도 이렇게 받고 뭐 약도 처방받아오고 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도움 요청하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가 아픈데 어느 진료 과목을 선택을 해서 가야 하는 건지,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이제 데리고 병원을 가시지만, 그래도 아이가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혼자 이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지문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정답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정형외과요. 자,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저도 헷갈립니다. 정형외과 아닌가요? 자, 지금 이 친구는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을 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비인후과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비인후과가 사실은 선생님 병원이 다 한문이잖아요. 물론 한자로 써있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코 이비인후과면 콩가, 뭐 정형외과는 뭐 뼈가 뼈에 관련된 그 병원인가 하는 걸 인지는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순간순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랄까 선택을 해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연습을 해 가야 하는 부분이겠죠.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리를 다친 성호가 간 병원은 이비인후과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맞는 쪽에 공표하세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선생님. 공부 안 하고 공부를 부모님이 충분히 하셔야 아이를 헷갈리게 하죠. 네,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정형외과를 가야 하는 정답은 이비인후과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일부러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세 번째도 부모님이 연상하는 다양한 진료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또 연계해서 해보면 네. 이번 문제 목에 붓고 코가 막힌 손준이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뭘까요? 이거야말로 정답은 네. 이비인후과입니다. 네. 근데 또 여기 이렇게 이비인후과 말고도 또 이제 보기를 보면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다양한 과가 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피부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예시와 실제로 내가 어디가 아팠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네. 선긋기 문제네요.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문이 음식을 잘못 먹어 배가 아플 때, 또 허리가 아플 때, 이가 아플 때, 여드름이 심하게 났을 때, 마지막으로 눈이 따갑고 출혈됐을 때,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안과,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이 선긋기를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선생님 네. 이거 보니까 이런 게임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태연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니면 네. 푯말을 들고 올리기 그쵸, 게임을 그쵸.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팠을 때 아이가 엄마가 그냥 급하니까 병원을 데려가지만 아이가 엄마 나 배 아파 그랬을 때 정말로 내과를 찾아갈 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그 유도하는 것들이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엄마 나 너무 배가 아파요. 우선은 이제 그 순간 사실 배가 아플 때 뭔가를 뭐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다급한 상황일 수 있으니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엄마 나 배가 아파. 병원 가자. 그냥 병원 가자. 근데 여기서 병원 가자. 맞아요. 선생님.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집 근처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여기 이비인후과 혹은 집 근처에 가정의학과, 집 근처에 정형외과 있어.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면 병원 가. 그 병원 어디야? 뭐 그야말로 여기서 나온 수정 이비인후과. 배가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 근처에 있는 병원을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진료 과목에 맞게 나의 컨디션에 따른 진료 과목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네. 다시 또 되돌이켜 보는 게 네. 부모님도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엄마 나 배가 아파. 아 그래? 그럼 우리 내과 가자. 아니면 그 가정의학과 가자. 네.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아이들이 또 저절로 인식이 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지금 써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음. 얘기도 같이 네. 나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전, 그러니까 뭐 지식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어떤 그 미리 좀 설명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들어가 준다면 평상시에 병원을 갈 때 그냥 병원 가자가 아니라 선생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머님이 먼저 발언을 하시는 거죠. 코가 아파? 그럼 이비인후과 갈까? 배가 아파? 그럼 내과 갈까? 그럼 이제 아이가 그런 횟수가 빈도수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배 아프면 내과, 그렇죠. 코 아프면 이비인후과 그쵸.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각인이 되어지겠죠. 대화 속에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 부모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어떤 교육의 그런 작은 씨앗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어떤 기본 지식에 대한 병원 전문 분야의 본인이 실제 아픈 그런 곳과 연결시킬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거, 이런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했다면 네. 이제는 진짜 실전에 도입을 해서 실제 병원에 가서 스스로 진료 과목을 잘 치료받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 또 생활기억력의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엔 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너무 같지 않아요? 좋죠. 네. 그래서 병원 가서 뭐 접수하고 또 뭐 근데 기다렸다가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저도 어려워요. 처방전까지 받아서 약 받아오는 이 과정이 맞아. 요즘에는 또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맞아요. 딱 들어가서 키오스크에 본인 주민번호나 예약번호 누르지 맞아요, 않으면 맞아요. 접수증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접수증 나오면 그 접수증 하나로만 아니라 또 진료과에 가서 또 접수증 뽑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복잡한 구조인데 맞아요. 네, 이것도 헤쳐나가야죠, 저희 그럼요, 아이들은. 그럼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작은 자기 관리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뭐 자립은 저희 기획력 향상도 종단에는 아이들이 그 자립을 위한 어떤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 시도할 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이런 일들부터 저희가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또 직접 이렇게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지금 양 선생님들과 그 아플 때 이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컨디션 상태를 말하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진료 과목을 선택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그 선까지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한번 직접 병원을 뭐 저희 뭐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병원을 직접 가서 진료 접수를 하고 그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는, 물론 이제 아픈 친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그런 과정도 직접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그 기획력 향상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생활백서.